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끔 행복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기도 하고 또 불행에 빠지기도 하고 마치 이것이 운동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균열시키고 어지럽히고 또 예기치 않은 상태에서 행복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게 우리네 삶이죠. 그죠? 이 세계는 어떻게 보면 무한소의 어떤 수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모든 것은 존재자들의 팽창과 정대 속에서 무한소에 이르기까지 펼쳐지잖아. 그죠? 대지를 봐도 그렇고 하늘을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먼 바다의 지평선을 봐도 모든 것들은 다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증대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 보들레르는 특히 낭만주의 예술이라고 하는 그의 글에서 빅토르 위고를 언급하면서 그죠? 이 일자에서 다자로 나가는 수의 어떤 그 팽창을 이야기하고 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 세계의 존재론 자체가 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수로 표현된다면 악의 꽃이나 파리의 우울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 세계는 또한 음악의 운율과 같이 어떤 때로는 절도 있는 엄격함이 있고 때로는 그 엄격함으로부터 풀려나서 그죠? 우리의 현실의 삶을 잠시 잊고 도치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변증법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사실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산책을 하다가 어떤 나비나 잠자리가 앉아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매일 보는 숲이야. 산책을 하니까 그 잠자리와 나비는 특정 나무나 아니면 숲의 어떤 자그마한 그런 잎들 위에 앉아 있는 거야. 그게 어느 순간 포착이 됐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무한히 열려지는 그런 개방성을 경험하는 거야. 이게 신비야.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신비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았던 숲이 완전히 다른 숲으로 변화되면서 자연이 주는 신비, 그죠? 매일 똑같은 숲이었는데 그 어떤 나비와 잠자리라고 하는 어떤 사물에 의하여, 동물에 의하여 그런 것들이 다르게 변화된 하나의 어떤 지점이 주목되면 전체가 또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숲도 그래. 그런데 이런 대지의 넓은 거죠. 넓은 평원에서 나타나는 다채로운 변화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앵피니 무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는 끊임없이 팽창하는 거죠. 그죠? 끊임없이 팽창. 그래서 이 세계는 자체로 10년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정신과 만났을 때 그게 10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는 신비인 거예요.
무한대로 소급해가고 무한대로 계속해서 팽창하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주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인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게 이러한 다채로움이 없이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러나 보네흐, 행복감과 말레흐, 불행감은 거죠. 우리의 삶에서 좋은 일만 있다고 해서 어떤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니야. 그게 우리 인생의, 인간의 어떤 독특한 어떤 삶의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이건 좋은 거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행복감은 증대될 거다. 그런데 그 행복감은 그 한가운데에 불행감을 갖고 있는, 이게 신비인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고 여행을 하고 들떴어.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지금 가장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행복해야 돼. 그죠? 그런데 그 행복감이 극점에 올라갔을 때는 이상한 허무감이 또 찾아와. 이게 인간인 거예요. 사물은 이러한 감정을, 정서를 결코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의미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쾌적함,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행복해진다. 이거랑은 다른 거예요. 삶의 정점에 이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삶의 정점에 이른 자들이 또한 엄청난 고독감과 허무감을 느끼는 것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일에는 모든 나쁜 것들이 함께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로부터 들어온다기보다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극점에 올라간 그런 행복감은 언제나 존재에 대한 공포나 불안이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들레르가 자기의 악의 꽃이라든지 또 파리의 우울, 인공낙원, 이런 것들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보들레르가 또 좋아했던 거는 거죠. 어떤 삶의 잔잔한 어떤 운동이에요. 삶이 무한대로 소급해가고 팽창해가고 그것이 확장되면은 행복감이 극대에 달해서 계속해서 행복하면 좋은데 행복할 수 없어. 이거는 락강도 통찰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쥐상스는 언제나 여백을 남겨. 그죠? 거기에 도달했다 싶으면 또다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여향유를 남기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모든 쥐상스는 고통을 가져와. 죽음 충동과 되어버렸어. 그래서 적절한 현실 원칙과 쾌락 원칙을 통한 조절이 필요한 거예요. 쾌락 원칙을 넘어서 있는 극점이 있는 거예요. 이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보들레르 역시도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어떤 리비도적 힘, 또 이 세계의 우주적 힘,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충동, 이런 것들이 무한대로 확장됐을 때 그건 고통을 받고, 그러니까 가장 큰 행복감 가운데에 불행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희한하거든요. 가장 너는 좋은 일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쾌적하고, 모든 것들이 남이 봤을 때는 다 완벽해. 그런데 본인은 공허하거든. 불행하거든. 그래서 보들레르는 그 증오의 술통이라고 하는 그 시에서 이 10년의 악마가 구멍을 뚫었다 그래. 그러니까 독특하게도 무한으로의 상승과 팽창은 언제나 행복감을 갖고 오는 게 아니야. 이게 극점에 도달하면 그것을 통제할 수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러한 행복감은 의식하고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응? 보들레르는 또 술을 좋아했죠. 술과 환각제와 이런 것들이 시로 또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극점에 도달했을 때 곧바로 나타나는 하강운동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죠. 그 다음에 허무감이죠. 그것을 통하여 드러나는 어떤 삶에 대한 무상함, 이런 것들이 또 강렬하게 찾아오는 거죠. 그죠? 응? 그래서 삶의 10년에는 언제나 뭐가 숨어 있는? 응? 악마가 숨어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의 배후에는 말로 악이 숨어 있는. 그러니 이 악은 종교적인 어떤 악이 아니에요. 존재론적인 거야. 응? 인간의 행복과 기쁨을 앗아가서 금방 웃었는데 금방 이상한 기분 잡혀져 있음이 찾아와서 우리를 존재에 대한 공포나 불안, 극도의 허무감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10년이라고 하는 그 시에서는 이 존재와 수의 팽창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욕망이나 꿈,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10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도가 볼 때 실을 잃는다는 건 우리의 사유의 심층과 어떤 우리의 사유의 넓이의 색깔을 칠하고, 그 다음에 우리네 삶의 어떤 그 황량함에 뭔가를 풍성하게 해주는 그러한 밀도와 농도가 있는 거예요. 이 시의 매력인 거예요. 그래서 댄디와 같은, 어떻게 보면 보들레르는 댄디를 너무 좋아했죠. 그죠? 본인도 댄디와 같은 그런 냉정함을 유지하려고 했던,
파리의 꽃이나 곳곳에서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때로는 댄디와 같은 냉정함이 필요한 거야. 우리는 사물에 접근해, 그죠? 그때에 때로는 저 사물을 바라보고 관조해, 처음에는. 그래서 페르소날리테와 오브젝티비테가 분리되어 있어. 그러니까 저 사물은 객체로서 나에게 나타나, 처음에는. 아, 저게 뭘까 하면서 계속 관조해. 그러다가 이 삶의 무한대의 팽창이 찾아와서 계속해서 나무와 숲과 저 녹색을 관조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이 인격과 페르소날리테와 오브젝티비테의 어떤 분리가 인식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그러니까 사물을 대상으로 봤는데 내가 저 사물과 함께 혼혈일체를 이뤄서 나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들레르는 술이나 어떤 환각자나 시를 통하여, 취함을 통하여 인간의 삶에 10년이 주는 어떤 공포를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파리의 우울에는 취하라라고 하는 산문시가 따로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세계 질서는, 이 우주적 힘은 이상해서 끊임없는 팽창으로 인간이 의식적, 무의식적인 어떤 따라감은 본의 흐를 낳는 게 아니라 말의 흐로 곧바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삶을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아, 모든 좋은 일, 인간이 너 행복해라고 하는 그 말, 친구들이나 아니면 삶을 오래 산 사람들이 아우, 결혼하는 딸이나 아들에게 행복하기를 바래. 그리고 먼 길을 떠나고 유학을 떠나는 자식에게 항상 행복하기를 바래 말하는 거는, 인생이라는 건 언제나 좋은 일 안에 나쁜 일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어? 그러니까 그래서 행복이란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은 언제나 기쁨인데 순수한 행복과 순수한 기쁨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경험하든, 어떤 친구를 통해서 경험하든, 어떤 연인을 통해서 경험하든, 어떤 이 세계의 다양한 존재자들을 통하여 경험하건, 자본주의가 주는 어떤 사물성을 통하여 경험하건, 그 모든 행복감 안에는 곧바로 불행감이 찾아오거나 두 개는 함께 뒤섞여 있어요. 선과 악이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응? 이 세계의 우주적 힘과 연결되어 있는 인간의 마음은 어디에서도 완벽한 행복감을 얻을 수 없어요. 여기에는 절도가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절제가 필요해요. 댄디적 거리두기가 필요해. 때로는 냉담함이 필요해. 그래서 보들레르는 곳곳에서 어떤 잉여주의상스, 주의상스가 주는 그 쾌락과
극도의 기쁨을 알고 있었지만 어떤 절제와 또 뭔가 가볍게 움직이는, 그래서 조용한 가운데에서 삶의 운동성이 균형을 맞추는 그런 것들을 동경할 때도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극도의 팽창은 강력한 강도를 만들어내고, 이것은 우리에게 불행감과 고통과 절망과 이상한 허무감을 만들어낼 때가 있는. 그래서 행복감과 불행감, 기쁨과 슬픔, 그리고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이상한 우울감, 그리고 무감정,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그죠? 나의 주체에게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깥의 대상에게만 원인이 있는 것도. 이것이 뒤섞여서 우리를 언제나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행복감을 주기도 하고 또한 불행감을 주기도 하고 그런 요소로서 작동할 거예요. 이런 과정 자체가 우리네 삶이에요. 그래서 악에 꽂힌 거예요. 악의 개념이 확실히 들어오죠. 어떻게 보면 이 세계는 되어가는 거예요. 되어가고 변화해 가는 거예요. 보들레르에게 미학이 있다면 이 변화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소멸,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좋아했어, 보들레르. 그러니까 현대 문명이 주는 선박이나 자동차, 이런 사물들은 인공적인 것이지만 움직이잖아, 그죠? 움직이고 사라져가. 무한대의 대지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무한의 상징인 바다를 향하여 갔다가 다시 항구로 돌아오고, 이러한 사라져가는 어떤 힘의 소멸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의 심 거의 대부분에서 이런 상승과 소멸을 통하여 나타나는 작은 기쁨, 이런 것들을 보들레르는 사랑했어요. 죽음이 뭐예요? 죽게 되면 인간의 육체는 썩은 고기를 남기죠, 그죠? 그래서 땅 속에 묻히자. 이게 묘지야, 그죠? 그런데 이러한 썩은 고기는 다시 증발을 통하여 향기를 만들어내는데, 이 우주적 힘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을 다시 살리게 하는 거예요. 보들레르한테서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의미가 있다면, 죽음은 별게 아니라 우리의 썩은 고기를 통하여, 시체를 통하여 다시 샤로니의 무한의 힘으로 되돌아간다. 이런 것들은 악의 꽃, 썩은 고기, 썩은 시체, 그리고 파리의 우울의 사격장과 묘지, 그런 데 표현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라져가는 것, 부패해가는 것은 끝이 아니라 다시 무한히 갖고 있는 어떤 생명력과 결합돼서 이 우주적 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상승운동으로 변화하는,
독특한 어떻게 보면 참, 그게 우리의 죽음은 어떤 초월적인 신을 향한 상승이라기보다는 이 세계에 보이는 존재자들의 어떤 생명력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묘지 위에서 피어나는 꽃이 향기를 통하여 다양한 존재자들의 어떤 생명력을 풍성하게 하는 것처럼, 그죠? 죽음 역시도 점점 소멸해 가다가 극점에 도달해서는 다른 생명력을 피우기 위한 어떤 힘으로서, 걸음으로서 작동하는 거야. 그래서 보들레르한테는 부패는 뭐야? 신선함 못지않는, 응? 그러한 힘을 가진 거야. 달과 태양으로의 상승, 바다의 무한으로의 여행, 그리고 대지가 주는 이 무한의 풍성함, 이런 것들은 언제나 다양한 운동들을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실록이 푸르리잖아. 이건 수액이에요, 여러분. 보들레르의 존재론적 세계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 수액의 세계, 액체의 세계가 있어. 그죠? 그건 자연의 세계인 거예요. 보들레르가 어렸을 적에 꿈꾸었던 사랑하는 어머니와 더불어서 동네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놀면서 꿈꾸었던 잃어버린 낙원인 거예요. 이것은 악역꽃에서는 이국적인 것, 이국적인 것은 다 나와요. 악역꽃뿐만 아니라 파리의 우울, 인공낙원 곳곳에서는 이런 이국적인 풍경이 있어. 때로는 동양적인 것도 돼. 그래서 이국적인 풍경은 어렸을 때 잃어버려. 태초의 어떤 일자의 세계인 거예요. 여기로부터 다양한 다자들이 수와 같이 팽창해 가는 거예요. 이게 보들레르의 세계의 핵심인 거예요. 이 팽창 가운데에서 무한의 수는 결코 인간의 행복과 기쁨을 끝까지 정대시키지 않아요. 그게 인간 정신과 에스프리와 인간의 마음의 어떤 독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너는 자식들 보고 너는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경험해. 개소리예요, 다. 인간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 인간이 로봇이에요, 여러분. 지금 1분만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했던 그 시점을 생각해. 그 행복 한가운데에 불안과 공포와 허무감과 좌절감과 이상한 어떤 기분 잡혀져 있음이 포함되지 않았나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꽃의 향기는 언제나 악마와 사탄의 그 10년의 구멍을 낸 듯한 흔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곳곳에 보들레르의 어떤 시와 산문집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게 너무 팽창하는 것도 인간에게 불행을 갖고 오고, 그리고 때로는 마음을 이렇게 놓고 아무 생각 없이 무의의 상태, 나태함, 게으름, 무기력의 상태, 파레스, 때로는 이런 상태에서 잔잔하게 올라오는 또 기쁨이, 이게 일종의
잔잔하게 요동치는 삶이라 그래서 라비 베흐세, 리샤르는 보들레르에 대한 시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중의 방이라고 하는 그 산문시, 파리의 우울에 나오잖아. 거기에는 독특한 어떤 향기가 나타나, 그 방에. 그죠? 그런데 그 향기는 과거에 대한 후회나 어떤 작은 회황과 같은 것과 더불어서 미래를 향한 이상한 욕망이 함께 뒤섞여져서 그 방은 때로는 인공적인 것과 더불어서 잃어버린 낙원이 함께 동경되는 그런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봄과 여름이 되면 신선함을 내는 저 녹색과 액체의 세계는 이제 가을이 되면 점점 응고되면서 사라져가죠. 그래서 가을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움은 이러한 늙어감, 어떤 고통, 또 무상함, 소멸, 사라져감, 이런 것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는 새로움을 향한 정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되어감 자체가 보들레르의 작품 안에서 미학으로 들어요. 묘지 아래에서 썩은 시체의 어떤 그 표면 위에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그죠? 이 향기가 그 숲속의 다양한 존재자들을 풍성하게 하고 살아있게 만드는 것처럼 죽음의 시체 역시도 그러한 생명력에 봉사하고 있다. 수의 극점은 언제나 하강을 갖고 오지만 그 하강은 새로운 생명의 순환을 위한 걸음이 된다고 하고, 이런 것들도 보들레르의 작품 안에 표현되고 있어요. 사라져간 선박, 자동차, 썩은 고기와 같은 시체, 이 세계의 모든 생명체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은 다 소멸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독특한 미학이 있는 거예요. 포도주나 술을 마시고 의식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무의식의 세계와 하나가 돼요. 인공낙원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환각 상태에서의 어떤 감각에 살아있음. 그래서 시간은 뭐야? 보들레르는 이걸 경험한 거예요. 술과 마약과 시를 쓰고 취한다라는 건 시간은 같지 않다. 시간은 강도를 갖고 있어요. 시간은 언제나 강력한 어떤 밀도와 농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1분을 살아도 그 안에는 수백 년을 산 듯한 압축된 시간이 있는 반면에 1000년을 살아도 무기력한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게 우리가 느끼는 시간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거기에는 운동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들레르는 니체와 같이 곡선을 좋아했어. 직선은 너무 엄격해. 신적인 것과 같은 완벽함을 표현해. 원 역시도 어떻게 보면 직선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은
곡선이에요. 구부러진 곡선이. 그래서 그의 시에 다양한 어떤 상징들 중에 그죠? 향기와 이 향기를 통하여 퍼져나가는 어떤 대기의 기운과 그리고 이 세계의 존재자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어떤 유리와 그 다음에 우주의 어떤 생명력을 살아있게 만드는 태양과 인간 속에 있는 피는 태양의 힘과 일치하는 거죠. 주체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피는 태양인 거야. 객체적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우주적 팽창 안에서 상승 안에서 나타나는 수적인 무한소 안에서 나타나는 저 힘에 무기력하게 속해 있지만 또한 그것을 완전히 소유하는 순간까지도 얻는 것은 우주적인 이 힘들을 언어의 상징으로 표현할 때 나타나는 보들레르의 시적 취함이 아니겠는가. 예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의의 상태와 나태함, 때로는 한가로움,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존재자들을 관조하는 상태, 거기에서 내가 존재자들과 하나가 된 상태, 나의 인격이 사라지고 내가 사물이 된 상태, 이게 관조의 삶에서 나옵니다. 나무를 바라보다가 내가 나무가 된 상태가 있어, 그죠? 이런 것들이 산문시와 인공낙원과 그게 곳곳에 대해서의 어떤 예술 비평과 시 비평에서 나타나는 이야기. 이국적인 풍경은 언제나 도시의 풍경과 함께 결합. 도시의 풍경은 파리죠, 당연히. 이국적인 풍경은 보들레르의 어떤 잃어버린 낙원이자 녹색의 세계인 거예요. 그것은 파리에 없는, 파리 바깥에 있는 모든 곳이 될 수 있는 동경의 세계인 거예요. 우린 이걸 다 갖고 있어. 우리에게 꿈이 없다면 삶은 10년이 없습니다. 응? 어떤 사물은 그 자체로 부피를 통하여 깊이를 드러내는데 그 부피는 언제나 강도를 통하여 나타나요. 우리 인간은 꿈과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는 10년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바다의 깊이만이 10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바다 못지않는 10년. 이런 것들이 10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언어와 우리가 생각하는 꿈과 그죠. 우리가 향하여 나아가는 욕망. 이 모든 것들은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이상한 10년을 만들어내요. 그 10년 속에는 보석만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악마의 어떤 장난이 함께 속해 있는, 악마가 부르는 어떤 노래가 있어, 그죠? 그래서 사탄의 상징과 악마의 상징을 자주 끌어들여.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우주적 힘과 만났을 때 경험할 수밖에 없는 쾌와 불쾌의 감정, 주이상스와 그 다음에 허무의 감정,
기쁨과 슬픔의 감정,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색깔로 표현될 수 있겠죠. 시인은 색을 입히는 자들이에요. 사유의 색을 입히고, 이 우주적 질서 안에 자기만의 독특한 언어를 통하여 우주적 물체를 다시 사물화시키는 거예요. 정신의 사물한 거예요. 신은 추상이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시인이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사물화시키는 거예요. 언어를 통하여. 파리의 어떤 거리가 주는 건 뭐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대 인간들이 도시에서 느끼는 거야. 그죠? 도시에서 느끼는 어떤 그 아스팔트라든지 집들, 또 그 구조에서 느끼는 딱딱한 벽, 이런 것들은 액체적 상징이야. 그러니까 이국적 풍경은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있는 우주적 생명의 세계. 그런데 여기에 산업 문명을 통하여 현대성의 시간이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파리의 거리인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죽은 욕망, 수액이 없는 어떤 메마른 황량함, 그 다음에 사막과 같은 어떤 삭막함, 이런 것들을 상징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독특하게 보들레르는 새로운 생명력을 찾아내. 이 도시, 파리의 도시에서도. 그러니까 인공낙원, 이국적 풍경, 잃어버린 낙원, 녹색 낙원, 자연의 어떤 실록이 살아 숨쉬는 우주적 생명력의 세계가 산업혁명을 통하여 나타난 파리라는 도시, 창녀와 그 다음 뭐죠? 또 노동의 허덕이고 가난의 허덕이, 일반인들의 어떤 무표정한 장난감 가게와 같은 그런 것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죽음을 상징하는 이 도시, 이것은 보들레르가 직접 살아갔던 현실 세계인 거예요. 그죠? 정말 거기에서 보들레르는 독특한, 그러니까 도시가 주는 화려함은 뭐예요? 만들어낸 인공적인 것. 이거는 어떤 녹색 낙원이나 잃어버린 낙원과 연결되지 않으면 금방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메마른 삭막함과 연결된 화려함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치인 거야. 그죠? 그러나 여기에도 생명력이 있어.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인간들이 만들어낸 사물을 통하여서도 나타나지만, 인간들끼리의 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러한 열기인 거예요. 이건 역시도 보들레르는 때로는 좋아했어. 그래서 그의 작품은 파리의 풍경과 이국적 풍경, 잃어버린 낙원, 녹색 낙원이 결합되어서, 그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어떤 이미지들을 보들레르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현실성 안에서, 그죠? 다시 삶을 노래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겠어?
잃어버린 낙원과 인공 낙원인 파리의 풍경, 이 둘을 합쳐서 자기의 언어로 표현하는 언어적 상징의 세계겠죠. 그죠? 이게 바로 보들레르의 세계였어요. 뭔가 확 들어오죠. 그죠? 끝없는 팽창 가운데에서 댄디적 절제를 요구하고 때로는 그 냉담함 속에서 나타나는 욕망의 절제와 깊은 회한의 어떤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때로는 주체가 되기도 하지만 이 권태를 시적 취함으로 바꾸면서 다시 무한과의 어떤 체험을 추구하고, 그죠? 거기에서 다시 삶의 현실성으로 돌아왔을 때 나타나는 그 빈 껍데기의 화려함 속에서 그는 좌절하고 고민하며 자기의 삶을 가능하다면 잔잔하게 흔들리는 그러한 행복의 삶으로 유지하려고 했다. 근데 예도가 볼 때는 이런 댄디적 냉담함과 보들레르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절제와 극점에 이르렀을 때 나타나는 극도의 어떤 허무감과 공포와 불행, 불안, 이런 것들은 보들레르만큼 깊이 있게 체험한 자가 있겠네. 예도는 그렇게 봐. 여러분 봐봐. 그 극도의 주의상스와 극도의 취함이 인간의 삶에, 사회적 삶에, 사회는 상징계로서 뭐야? 도덕적인 거잖아. 점차적인 팽창 어느 정도의 시점에 이르면 그걸 절제하고 그 내부에서 놀라는 거거든. 그런데 그걸 넘어섰을 때 나타나는 잉여향유는 거죠. 고통스럽다라는 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 본인이 경험을 안 했는데. 극도로 밀어붙이다가도 냉정함을 되찾으면서 이러한 상승과 하강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조화들이 그의 시 속에 표현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겠죠. 그죠? 여자의 머리카락, 또 도시에서 펼쳐지는 노파들과 노인들의 어떤 굽은 허리, 이런 것들은 파리의 도시의 우울을 깊이 있게 하지만은, 그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렸을 때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기억과 현실 속에서 도피하지 않으면서 인공적인 것 안에서 새로운 낙원을 창조하는 것은 결국 보들레르는 시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총합적으로 무한을 향한 총화, 무한을 향한 조화, 그것이 삶의 현실성 한가운데에서 일어나려면 시적 취함보다 더 좋은 게 없었다. 그게 바로 악의 꽃이요, 파리의 우울이요, 인공낙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깊이 있게 통찰해 보십시오. 재밌었죠, 그죠? 삶이 뭐냐? 행복감은 언제나 불행과 함께 뒤섞여 있다. 기쁨은 언제나 슬픔과 함께 뒤섞여 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은 무감정과 냉담과, 그죠? 또는 극도의 열정 함께 뒤섞여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말은 관조지만은 관조만 하고 살다가 보면 또 이상한 허무감이 찾아와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주스